안녕하세요. 이제 어느덧 9강 9번째 이야기예요.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걸 기반으로 해서 병을 치유하는 2년 건강계획 세우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계획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2년 후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병의 문제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병을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2년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2년 건강계획 세우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돼요. 병을 치유하겠다고 하는 이런 집착의 마음을 갖고 계시면은 이 계획은 지금까지 했던 계획이었고, 지금까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계획 세우기는 어떤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2년 동안 7가지 건전한 신념을 키울 수 있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이런 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 이 2년 건강계획 세우기가 지금까지 했던 계획하고 다른 점입니다. 가장 좀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왔기 때문에 본성에 가깝게 내가 살면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자연치유의 2대 기본 원칙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실천해보는 이런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계획이 자연스럽게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방해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건강계획 세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데 거기서 너무 벗어나 버리면 결국 그때부터 병이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다시 기쁘고 행복한 삶을 2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이냐, 특히 7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기쁨과 행복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제 2년 건강계획 세우기 다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은요, 뭘로 이루어졌나요? 우리 몸은 세포로 만들어졌잖아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세포가 60조개에서 한 100조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조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요, 의학적으로 한 90일 정도가 지나면요, 지금 있는 세포의 한 80%에서 90%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에요, 1조개의 세포가요, 죽어요. 내 몸 안에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가졌지만은, 공부했지만은, 어떻게 하든 간에 1조개의 세포는 하루에 내 몸 안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1조개의 세포는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조개는 죽고 1조개는 만들어진.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내가 태어나요. 결국 나는 2년 동안 내 안에서 이 자연현상, 자연치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2년 뒤에는 내가 완전히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 건강계획 세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루 1조개의 세포가 새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먼저 알으셔야 돼요. 뭘로 1조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지 요거 먼저 알으셔야 돼요.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뭘로 만들까요? 1조개의 세포가 여러분들. 첫 번째요,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자연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공하면 할수록 내 몸에 만드는 1조개의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악액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결국 악액질로 만들어지면, 즉 독소로 만들어지면 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계속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음식으로. 1조개에 만들어지는 이런 세포들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결국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예요. 마음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마음이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마음이 내 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7가지 부정적 감정, 두려움, 절망감, 불안, 분노, 자책, 죄책, 배신감, 우울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하루 사신다면 이런 세포가 여러분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으셔야 되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 지금 바로 지금부터 기쁘고 행복하게 살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습관, 하루의 습관이 있으실 거예요. 생체 리듬도 있을 수 있고 과로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습관에 의해서 결국은 세포는 만들어지는데, 잘못된 습관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면 바로 그날 여러분들 세포는 이미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렇게 변해가요. 습관의 본성은 뭐죠? 가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만들어진 것이 세포에 기억돼 갖고 일종의 세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90일 뒤에는 다 그 세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건전한 습관을 갖게 되시면 세포는 건강하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온도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혈관까지 충분히 혈액순환이 되는 거,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바로 손발이 차가우신 분, 아랫배가 차가우신 분은 온도, 혈액의 흐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는 일을 여러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100조 개의 세포가, 즉 하루에 1조 개의 세포가 결국은 건강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4가지에 의해서 방해하지 않으셔야만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정상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알아요.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충분히 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동양의학은 황제내경의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서양의학은 2500년 전이죠.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 시대에 히포크라테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대의학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원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현대의학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해서 생겨서 우리가 병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아프면 바로바로 이거 음식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고 뭘 먹었냐? 약을 먹은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먹은 거예요. 그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약을 먹고 나서 이런 원리를 하시고 이걸 바꾸셨어야 돼요. 이 4가지를 바꾸셔야만 근본적으로 병의 뿌리가 뽑혔는데, 그것 대신 약만 계속 드시면서 습관은 과거의 길랑길로 가는 것을 계속 나쁜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 4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2년 건강계획 세우기에 기본이 될 거예요. 그냥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더니 이 4가지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돼야 돼요. 또 이걸 막 집착을 가지고 막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라는 거죠. 하여튼 본성에 가깝도록, 여러분 기쁨과 행복에 가깝도록 이 7가지 건전한 신념과 또 앞으로 계획을 세울 건데, 이런 기본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건데 거기에는 7가지 항목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워갖고 그냥 사시면 건전한 신념이 되고 또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기분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2년 건강계획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지금까지의 계획은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해야만 되는 거 막 이런 것들 쓰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한 것을 막 보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기쁘고 행복하게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제 2년 건강 계획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7가지 항목을 제가 준다고 그랬죠. 이 7가지 항목은 첫 번째가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이 내가 제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다 라고 하면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항목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자, 7가지 쭉 먼저 한번 불러줄 거예요. 자, 인생의 목적이 내가 제일 기쁘고 행복하다, 내 삶에서 그것을 내가 탐구했을 때 라고 하면은 그걸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식, 나는 먹는 거, 영양이 내가 제일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음식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놀이입니다. 난 놀 때, 이때 내가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 충족감을 준다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기쁨 리스트 같은 거 배웠잖아요. 레크레이션 같은 이런 거 할 때 내가 제일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놀이 항목에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신체적 유대입니다. 신체적 유대는 신체, 내 몸하고 관련돼 있는 자연과의 어떤 조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요가, 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신체적 유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네 번째라고 우리가 보고요. 다섯 번째는 마음의 유대입니다. 마음의 유대. 알아차림이라든가, 뭐 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마음 챙김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 마음의 유대의 항목에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사회적 유대입니다. 사회적 유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서포트들.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서포트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사회적 유대지. 어떤 종교 활동. 이런 것들도 사회적 유대. 어떤 모임들. 이런 것도 사회적 유대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내가 좋아.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사회적 유대를 내가 첫 번째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쉼입니다. 쉼. 나는 쉬는 게 제일 좋아. 라고 하시는 것은 쉼을 1번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항목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건강 플랜을 작성할 때는 이 7가지 항목을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건강 플랜을 세울 것인가의 첫 번째는 7가지 항목의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7가지 항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놀이, 세 번째 음식, 네 번째 신체적 유대. 신체적 유대는 운동이나 지압 마사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유대. 종교 활동이나 뭐 사회적인 모임이라든가 자연치유 건강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는 좋아 이런 거 할 때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마음의 유대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7번째가 쉼입니다. 자,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순서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어떤 것이 나한테 제일 하고 싶으냐가 포인트입니다. 해야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순서로 여러분들 7가지 순서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지금 잠깐 한번 순서 한번 정해요. 자기가 느낌대로 한번 순서를 정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7가지 순서를 정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가지 순서 정하셨나요? 가장 하고 싶은 순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7가지 순서를 좋아하는 순서예요.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면 이제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세울 거예요. 오늘은요, 7가지 항목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처음에 쓴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계획을 먼저 세울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이 있어요. 이걸 딱 써봤는데 쓰고 내가 이제 항목을 정해놓고 항목 안에 이제 제목이 달려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나는 여행이다라고 하면은 인생의 목적 밑에다가 여행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인생의 목적이 내가 먹는 게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음식하고서 무엇을 먹을 때 제일 행복한지 그걸 만드는 거예요. 나는 빵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한 빵 만들기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 먼저 정하고
그 밑에 제목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구체적인 제목이죠. 구체적인 거 뭘 할 때라고 하는 거.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정해놓고서 딱 오늘은 순서 7가지 정한 다음에 3가지만 우리가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딱 쓰고 두 번째 내가 뭘 할 때 제목을 다룰 때 이때에 내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해야 돼요. 두근두근하고 이거 하면 정말 즐거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게 건강계획 세우기에 어떻게 보면 성공 포인트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 될 거예요. 7가지 정하고 3가지 항목을 정하는데 두근두근 해야 된다는 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 내가 이건 하면은 정말 하고 싶다. 이거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뒤에 한번 또 우리가 2가지의 오늘 큰 타이틀 중에서는 하나는 하고 싶은 건강계획, 2년 건강계획 세우기를 하나 할 거고요. 하나는 조금 이제 뒤에 할 거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야 될 거지만은 꼭 해야만 된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 건강계획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2가지의 표를 드릴 거예요. 하나는 하고 싶은 건강계획 하나 드릴 거고 하나는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되는 건강계획을 또 하나 드릴 거예요. 이렇게 2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어디다가 올릴 거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톡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 표에 정의한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인쇄를 하셔가지고서 그걸 인쇄하셔가지고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용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표예요. 표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그냥 그 표에다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표에 쓰실 때 바뀔 수가 있어요. 쓰다 보니까 아니면 조금 생각해 보니까 또 조금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제목도 막 제일 좋아하는 순서도 바뀔 수도 있지만 또 거기 안에서 제목도 좀 바뀔 수 있고 계획도 좀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다 허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반드시 연필로 쓰셔야 됩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 있잖아요. 볼펜으로 쓰시면 지우기 싫잖아요. 그리고 막 지저분해지잖아. 그래서 반드시 연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건강계획 세우기의 가장 또 핵심 포인트이기도 해요. 용지를 하나 준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지는 제가 표준을 보내드리겠지만은 가능하시면은 A3 용지로 빼시면 너무 좋아요. A3 용지는 좀 크니까 A3 용지로 쓰시면 훨씬 더 내가 자신있게 또 마음이 좀 편안하실 거예요. 이 조그마한 곳에 쓰시는 것보다는 1.5배 크기의 A3 용지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표를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표를 보자마자 내가 이 계획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구나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표를 꼭 보셔야 됩니다. 먼저 표를 보세요. 순서대로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표에다가 쑥 기록했으니까 거기다가 순서대로 여러분들은 7가지 항목을 넣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항목이에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 항목으로 순서를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개월에서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7개월부터 9개월까지, 10개월부터 12개월까지, 13개월부터 15개월까지 이렇게 해서 2년간을 이 표에다가 제가 기록해놨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지금부터는 준비물이 갖고 계셔야 돼. 이제 연필 하나와 이 도표가 있어야 된다. 2년 건강계획 세우기 표예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셔가지고서 갖고 계셔야만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써볼 수 있을 거예요. 자, A4 용지보다는 A3 용지가 훨씬 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연필로 쓴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지우개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바꿔도 된다. 바꿔도 괜찮은 플랜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바꾸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 자신한테 이게 상냥하게 하는 그런 플랜을 짜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만 된다라고 하면은 바꾸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나 자신에게 상냥해지기 위한 플랜을 세우기 때문에 틀렸으면 거기서 바로 바꾸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건강 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7가지 건강 계획에 대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한 어떤 이해라고 할까요? 이 항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항목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카테고리예요. 이런 것들 생각하고 이런 것들 탐구하는 것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첫째 항목에다 쓰시면 돼요. 만약 이런 거 싫어, 나 복잡해 라고 하면은 뒤로 우선순위가 밀리면 됩니다. 7번째 항목에 쓰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본성에서 벌어진 병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의 본성은 행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고요. 병이란 건 뭐죠? 그러면 삶 자체가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체험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의미.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사는 의미, 보람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좀 이해해보면요. 삶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집에서 우리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살아가는 역할, 어떤 부인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삶의 의미,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안에서 찾는 거죠. 또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집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자신에게 어떤 기쁨과 행복감을 가져올지, 충족감 있는 기쁨과 이런 것들을 가져올지 항상 되돌아보고 노력하는, 이런 거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 삶의 목적이 나는 현모양처예요. 현모양처가 내가 삶의 목적이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해. 그럼 첫째 항목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 혹은 부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엄마로서의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이때 행복감이나 기쁨이 얻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날에 어떻게 하면, 그리고 무엇을 하면 우리가 인생을 보다 풍요롭고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에 초점을 기울이는,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사람이 이런 걸 통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삶의 목적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삶의 목적 첫 번째 카테고리에다가 그 삶의 목적에서 나는 엄마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현모양처가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 세우기에서는 주 1회는 마음을 다해서 식사를 만든다. 가족을 위한 식사를 만든다. 이런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주 2회는 그 엄마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음을 다 담아서 하여튼 한번 식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분, 것이 이게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설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1번 항목의 삶의 목적, 그리고 나는 지구에 미를 주겠다, 아름다움을 주겠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이분이 이제 하시고 싶은 거죠. 이분이 이제 장미꽃을 굉장히 좋아하고 정원과 구기를 막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이 삶의 목적에 지구에 아름다움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천해 갔더니 자기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장미정원을 너무너무 잘 갖고 왔다, 정원을 잘 갖고 왔다 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나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꽃 구경하러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그게 또 좋은 거예요. 자기도 좋지만 지구에 미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가 간판을 조그맣게 하나 달아놨대요. 좋은 대로 꺾어가세요, 담아가세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리고 거기 옆에다가 가위와 끈을 같이
이렇게 준비해 놓았대요. 그래서 보러 오셨던 분들이 그 꽃을 또 이렇게 몇 송이씩 따가서 작자 집을 또 아름답게 꾸미고 이런 일들이 내 사는 의미가 된 거예요. 이분은 그걸 모습을 보고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의 삶의 의미가 됐다라고, 그것이 바로 내 보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도 계세요. 인생의 목적, 삶의 어떤 보람, 삶의 의미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 형태가 있겠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보람을 하여튼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기억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습관으로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서 여행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분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또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삶의 목적 이렇게 쓰고 밑에 제목에는 여행 이렇게 써놓고 건강계획 세우기에서는 1개월에서 3개월, 여기 안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20분 팜플렛을 본다고 쓴 거예요. 어디에 갈 것인지 결정하려고 팜플렛을 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계획도 괜찮아요. 해외여행 안 가도 국내여행도 뭐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는 근처에도 우리가 탐색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쓰시면 돼요. 어느 분은 또 여행을 가는 것도 즐겁지만은 가기 전에 조사한다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행 가기 전 설레잖아요. 그게 더 좋다라고 해서 계획 세우기를 여기다가 제목으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여행 가기 전 계획을 즐기시는 분들은 계획 세우기를 철저하게 또 하시면 좋으니까요. 하여튼 삶의 목적, 삶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여기 지구별에서 이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보면 대답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내가 너무 좋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첫 번째 항목으로 삶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직업이나 어떤 가정에서의 역할, 지역 활동, 종교 활동, 나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보람, 살아가는 어떤 충족감 같은 이런 것들을 나를 일깨워주는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7가지 항목 중에서 두 번째 우리가 음식 카테고리를 얘기했어요. 음식의 본성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항상 본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성. 7가지의 건전한 신념에서 제일 중요한,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본성이 뭔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음식의 본성. 우리가 건강의 본성은 자연의 본성으로부터 멀어지면 병이 온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본성은 어떻게 자연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음식의 본성은, 우리가 모든 음식은요 9가지 영양소가 다 살아있는 거, 그리고 9가지 영양소가 균형이 있고 사람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이렇게 조화 있고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이것을 내가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음식의 본성이에요. 음식 안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본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것이, 그걸 우리가 흔히 자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치유의 핵심이죠. 본성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공하면 할수록 본성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을 즐겁게 먹는 것이 우리의 음식을 대하는 본성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멀어졌냐가 음식의 본성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몸 안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어떤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음식에 대해서는 2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지금 니시의학까지, 여러분 니시요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의학까지 정말 수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특히 이 현대에는 식사나 영양에 관해서는 정말 다양한 식이요법도 많고요. 다이어트요,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것에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에 좋은 식이요법을 막 우리가 또 막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이런 걸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왜 먹고 있는지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확실히 와닿는 식사요법들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자연식이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자연식이 아니라면 이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자연식을 어떻게 즐겁고 먹으면서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 내가 기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핵심을 했던 다시 한번 또 정리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집착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은 뒤로 빠지셔야 돼요. 음식이 순서로 따지면 나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음식이 내가 한번 꼭 먹고 싶었어. 앞으로 내가 꼭 먹고 싶었어. 이걸 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음식을 의항복에다 드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런 꼭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하셨을 때 식사요법은 거의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의 허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균형과 조화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은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연식을 하고 싶다 해도 즐겁게 하지 않으면 건강하고는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이에요. 하고 싶다라고 하는 릴렉스한 개념이기 때문에 음식이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겠죠. 해야만 된다는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고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연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가공을 하면 가공을 할수록 더욱 우리 입에 좋게 만들었잖아요. 세포한테는 해롭지만은 입은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연식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음식의 카테고리의 핵심입니다. 자신한테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나 이거 그러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건 있어요. 이게 본성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남편이 환자분이었고요. 부인이 서포트였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건강에 대한 수업,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식사를 전부 다 현미채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연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남편도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너무 우리 부인이 이런 거 막 배워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막 관심 있게 막 신경 써주는구나. 그래서 막 굉장히 열심히 막 따라했어요. 근데 뭐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막 배는 고픈데 가공식품 막 먹고 싶은데 이 자연식이 나오면, 이 현미채식이 나오면 막 식욕이 떨어져 갖고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막 좋다고 생각해서 막 시작한 식사요법인데 남편이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해야만 해. 이런 집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차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식사요법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러니까 식사요법을 제일 먼저 둬야지. 이거 아니에요. 나 이거 하고 싶다. 자연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너무가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을 순서를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식사요법을 최고위에 놨다가 하시면서 제일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바꿔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거 할만한데? 이거 자연치유건강법에서 자연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 먹을만해.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내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 제일 뒤에 놨다가 또 앞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시면 돼요. 이거 해봤더니 할만해. 재밌어.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 세우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음식의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식사요법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요. 비타민이나 뭐 미네랄도 마찬가지고 기타 영양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나 이거 꼭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혹시 영양제 집에 이만큼씩 다 싸놓지 않으셨나요? 조금 먹다 보면 다 잊어버리신 분들도 많고 내가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여튼 이 음식 카테고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좀 생각하는 이 본성에서 어떻게 하면은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내가 자연식을 할 수 있느냐,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이 카테고리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도 있어요. 음식 항목을 내가 꼭 하고 싶은 걸로 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연식을 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했다 그러면은 실제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은 몰라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음식 건강 계획 세우기 3개월 계획 세우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3개월만 하셔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3개월을 내가 자연식을 하는데 그래서 음식 카테고리가 1번으로 올라왔다.
제일 위에 하고 싶은 걸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거기다가 음식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연식을 한다라고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처음 3개월은 주 2회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주 2회 정도는 볼만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데 지금 내가 주 10회를 하고 있어. 그래도 주 2회만 한번 써보세요. 10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도 하루에 2끼, 3끼 드시면 일주일이면은 뭐 한 15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충분히 하고 있어도 일단 계획 세우기 하실 때는 주 2회는 확실하게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즐기면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 2회 자연식 식사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은 3개월 후부터 6개월 뒤에는 만약 계획을 세울 때는 그때는 주 3회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주 3회는 내가 아니면은 주 5회 정도는 자연식을 한다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뭐 횟수가 아니고 일수로 하셔도 돼요. 주 1일은 내가 자연식을 한다라고 쓰셔도 되고 3개월 뒤에는 주 2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물론 주 7회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주 7회 잘 했는데 내가 주 2회를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썼다. 그럼 내가 뭐가 느낀가요? 충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해요. 실패의 덫을, 즉 실패의 스키마를 키우지 않으려고 해요. 실패했던 것이 습관돼 버리면 실패의 덫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실패 없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하고 싶은 계획이에요. 2장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을 계획에다가 담는 인형건강계획 세우기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해야만 된다는 것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써보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빵을 좋아하는 50대 여성분이었어요. 말기암인데 한 1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이런 분인데 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항목에 음식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빵을 먹는데 건강한 빵을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을 다른 거예요. 음식 밑에다가 건강한 빵을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서 세부 계획을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세부적으로 건강한 빵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안에 또 가로 열고 발효빵을 만들어 먹기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발효빵 만드는 학원부터 이제 등록하는 계획부터 이렇게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발효빵 만들어 먹으려면은 아시는 분은 뭐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 방법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가서 이제 등록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내가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거기에 가서 우리가 빵 만드는 것을 배우면서 건강한 빵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전통 그 발효빵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먹는 것도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드는 것이 더 즐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특히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발효빵 만들 때는 발효 미생물을 키우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부수적으로 얻은 거죠. 자기는 빵 만드면서 그 빵을 먹는 것이 제일 좋았는데 이 미생물 키우는 것이 또 너무너무 즐겁고 또 행복했다. 그것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빵을 만들어 갖고서 자기도 먹어서 맛있지만은 이런 자연치유 건강 모임 같은 게요.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오셨던 분인데 이거 꼭 오실 때 이만큼 싸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이 나눠서 드시는 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막 몰입해가지고서 이 만드는 과정과 나눠 먹는 시간, 또 미생물을 키우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기쁨과 보람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 여기에 이제 몰입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1년 남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2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결국은 이런 삶의 어떤 보람과 기쁨이 치료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3년 뒤에 또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하면서 이게 내가 건강을 회복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음식 카테고리가 조금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대부분 다 뒤에 빠져 있어요. 왜? 음식은 자연식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개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음식 카테고리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꼭 위에다 놓으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 어떤 느낌, 이런 기쁨을 갖다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기본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가지 항목 중에 이제 세 번째, 놀이나 레크레이션이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기쁨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프로그램에서 배웠잖아요. 이 기쁨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여러분의 에너지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마크렌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무엇을 할 때 제일 기뻤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마음 치유가 시작한다 할 정도로 사실 이 놀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놀이는 잠시 쉬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